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1월 7일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요. CES 2025를 여러 면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번 CES 2025에 역시 이데일리 특별 취재팀을 좀 파견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 오픈 전이기 때문에 현재 취재팀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다룬 내용들, 약간 르포 느낌이죠. 그런 기사들이 오늘 여러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준비한 소식은요. 이데일리 5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피부 타입 알려주는 거울, 치매 환자 돌보는 로봇, AI, 삶 속으로 다이빙. 자, 이 다이빙이라고 이제 제목에도 있는데 이번 CES 2025의 주제가 다이브 인입니다. 뭔가를 뛰어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뛰어드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AI 기술이 적용된 일상의 삶, 우리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번 CES 2025에서 곳곳에서 다뤄주겠다. 그 현장들을 보여주겠다. 이제 그게 이번 CES 2025의 주제, 또 다이브 인으로 이제 요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하나 좀 준비한 거를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요. 이번 CES 2025에서 AI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된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신문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기존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쪽에 AI 기술이 적용된 거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번에 명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하고 뭐 당연히 로봇이죠.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이런 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도 저렇게 있고요. 일본 업체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의 시세이도는 대표적인 화장품 업체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걸음걸이 뷰티 측정 시스템에 이런 기술을 AI 기술이 적용된 이제 산업이 기술이겠죠. 이런 거를 이번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대만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거울, 그러니까 거울을 내가 보면 당신 심장에 문제가 있어, 당신 심장 튼튼해 이렇게 알려주는 뭐 심지어 그런 뭐 거울까지 나올 정도고 삼성도 이런 거울형 디스플레이로 피부가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로봇도 있죠. 중국 TCL은 가정용 로봇을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 마침 또 이 TCL이라는 이 중국 업체는 삼성전자 바로 옆에 그 부스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그 문 앞에다가 부스 앞에다가 로봇을 설치해서 어쨌든 시선을 또 끌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이데일리 기자가 기사에 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뭐 대화형 AI, 뭐 미국 톰, 뭐 치매 환자를 위한 반려 로봇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리얼 로보틱스,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등 로봇도 있고 많고요. 양자 컴퓨팅은 이미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IBM, 퀀텀, 퀀티넘, 아이온큐 이런 회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CES 2025는 이제 현재 시각으로 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이 되겠죠. 열려서 10일까지 진행이 좀 됩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생성형 AI라는 게 도입이 돼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AI 서버라든가 또 작년 하반기에는 AI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대표적이죠.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CES 2025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 AI 기술이 실제 인간의 삶에 그리고 각 산업에 적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진보를 시킬 것이냐,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이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는 거. 점점점 AI가 이제 스며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번 CES 2025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증권명 기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CES 2025 이건 뭐 매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고 1월에 또 열리는 MWC도 그렇고 등등등 이런 대형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항상 관련주 찾기 주식시장에서 늘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당연한 거고요. 앞서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표에서 다뤘었는데 디지털 헬스, 양자 컴퓨터, 로봇 이렇게였죠.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현재 이미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아이윈 플러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ICTK 같은 회사도 2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작년 말부터 어쨌든 뜨겁습니다. 그 CES 2025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CES 2025에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 별도의 섹션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새로 테마가 추가가 된 거죠. 게다가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업들이 뭐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즈니스를 서로 논의하는 미팅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성들이 좀 가시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CS 2025의 핵심은 AI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7일 날, 그러니까 이번 열리면 이제 기조연설을 젠슨 엔비디아 CEO가 맡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습니다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HBM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부장주들이 이제 대부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HBM3 16단 이게 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죠. 이거 샘플을 이번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전략이죠. 사실 이런 종목들이 특히 양자 컴퓨팅이나 로봇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들 기업들은 뭐 사실 뚜렷한 재무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제 먼저 움직여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권면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은 가격 부담이 분명히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시장 전체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사실은 장이 뭐 이제 4일째죠. 거래 기준으로는 이제 4일밖에 안 됐습니다. 1월 2일 날, 3일 날, 지난주 이틀, 이번 주 이제 어제까지 3일 열렸고 오늘은 이제 4일째 들어가는 건데, 지난 3일간의 장 분위기를 보면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려나라는 기대감을 낳을 법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또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죠. 최근에는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또 코스피가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 한번 먼저 보죠. 작년 12월 표입니다.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코스피고 대형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소형주. 대형주는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고, 소형주는 301위 이상을 이제 그 이하로 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된 종목들을 소형주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대형주가 부진했죠. 올 들어서 보면 거꾸로 됐습니다.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제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10%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10% 가까이 올랐죠. 장중에는 뭐 그 이상도 올랐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좀 올랐고, 대형주들이 어제 확실히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역시 수급입니다. 그중에서도 좀 외국인 수급 문제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이틀째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보셨던 지난달 같은 경우, 12월 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죠. 특히 3조 원 정도 넘게 매도를 한 가운데 2조 원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또 집중될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들어서 새해 들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SK하이닉스가 날아가는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상대적인 열애감, 소외감을 좀 느낄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갑자기 뭐 변화를 무슨 보이는 거는 일단 전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제 ISM 제조업 지수가 괜찮게 나왔다는 것, 또 하나가 오늘 이제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폭스콘의 역대 최대 실적, 그 배경이 AI 서버 수요 급증, 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제 이어지지 않겠느냐. 엔비디아도 오늘 또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 순매수의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나오고요. 또 아침에 이제 우리 이제 앵커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 과세가 아니라 선별 과세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더 압박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 밑바탕을 좀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태양광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얘기는 아마 태양광 얘기는 제가 이 코너 맡고 나서 처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에서 일단 지난해까지는
이 태양광 이 수출이 태양광 모듈 이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45%나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작년 말에 아시아 4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베트남 이 4개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이제 결정을 했죠, 미국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이게 트럼프 2기 정부 들어가면 더욱더 뭐 태양광뿐만이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때문에 태양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 가져올 때가 결국은 가성비도 좋으면서 품질도 좋으면서 가져올 때가 결국 한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한화솔루션이나 OCI, 어제 같은 경우에 HD 현대솔루션 같은 이런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10%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한화솔루션이나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도 짓고 있고 물건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반사이익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주가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것과도 연결을 좀 해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쪽보다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어쨌든 이 태양광 쪽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